자, 교재에 169쪽에 농지부에서 용어정의라고 되어 있죠. 농지 봅시다. 개념, 농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자, 1번 줄칩니다. 전답 가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단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자, 2번에 보시면 또 줄칩니다. 위에 해당하는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자, 그렇게 줄치고, 개량시설이라는 것은 갈로 안에 예를 들어 놨죠. 농로, 농사길, 수로, 물길, 자, 제방, 뚝, 이런 것을 자, 위에 경작지나 재배에 설치했을 때 그런 개량시설 부지도 농지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줄칩니다.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라는 것은 뭐 비닐하우스나 버섯 재배사나 뭐 가니테비장 이런 것이 생산시설인데, 이런 시설이 설치된 부지도 뭐가 된다? 농지다 이 뜻이. 자, 여기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농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 사용 현장, 실제 토지 현장이 농작물 경작지로 선다든지 아니면 단연생이란 여러 해 사는 이런 뜻이죠. 식물 재배지로 자,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를 쓰고 있는 현장이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 뭐로 봐라? 농지로 봐라.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지목이 전이다, 밭이다 이 뜻이죠. 지목이 답이다, 논이다 뜻이에요. 지목이 가수원, 자, 가수원이다. 그럼 지목이 전답 가수원일 때는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하는 기간, 즉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뭐가 되느냐? 농지다 이 뜻이에요. 지목이 전답 가수일 때는 무조건 뭐다? 농지예요. 그러면 이제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가수이 아닐 수가 있겠죠. 아닐 때는 경작지나 재배지로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뭐가 되느냐? 농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위에 말을 풀었으면 이래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 지목이 전답 가수일 때는 경작지 재배지로 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농지. 지목이 전답 가수이 아니면 경작지 재배지 사용 기간이 몇 년 이상 돼야 된다? 3년 이상이 돼야 농지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 토지, 이 경작지나 재배지에 개량시설을 설치했을 때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부지도 농지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 지목이 전답 가수이 아닐 때 경작지 재배지로 사용하면은 3년 이상 쓰면 되면 농지다. 이걸 가지고 자, 한때 뭘 이 규정을 가지고 많이 이용했느냐. 자, 이런 경우예요. 자,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땅이 지목이 임야죠. 임야. 자, 그래서 산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 가보면은 여기에 자, 전원주택 같은 거 지나는 거 한 번씩 보죠. 산지에서 자, 주택지로
우리나라는 바로 바꿔서 저게 전원주택을 넣을 수 있느냐?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못해요. 그럼 이게 왜 여기 들어갔느냐? 요 규정을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자, 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자, 형질, 변경, 허가를 관할청에 냅니다. 그럼 관할청에서 산지는 함부로 개발 못 하는데, 형질 변경 허가를 냈을 때는 무엇을 설치하려고 형질 변경 허가를 냈느냐라고 하겠죠. 그러면 과수원할 겁니다라고 합니다. 왜? 이 산지에는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과수원 조성할 겁니다 하면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과수원을 조성해서 3년 이상 쓰면 뭐가 됩니까? 농지가 되죠. 농지에서 주택지로는 우리나라 법은 바꿔줍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산지에 전원주택이 들어갈 때는 요 규정을 이용해서 자 3년 이상 가수원 같은 걸 이용해서 농지가 되면은 주택지로 바꾸도록 이렇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산에 전원주택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규정을 이용해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못하느냐? 형질 변경 허가를 옛날에는 쉽게 내줬는데 요즘 이제 형질 변경 허가가 아니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도록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게 되면은 자 결국은 이 허가는 받기가 어떻다? 어렵습니다. 이거 허가 안 해줘요. 그럼 사실상 산지 개발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피해자입니다, 사실. 옛날에 이게 저도 이 법 바뀌기 전에 자 전국에 산에 댕기면서 산을 6필지를 샀어요. 예, 사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형질변경 허가 받아가 자 농지 조성해놨다가 주택지 바꿔서 전원주택 있죠. 예, 분양시켜서 주택지 분양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 하면은 뭐 돈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1년에 한 건만 해도 뭐 연봉을 치면 몇 억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6필지를 산을 전국을 다 들이고 살았는데 딱 사고 나니까 딱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걸 알아보니까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그냥 저는 가슴 속에 파묻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것만 생각하면 속이 확 디비집니다. 이거 법만 안 바뀌었으면 이거 했을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이 바뀌는 바람에 결국 산 6필지를 샀는데 그냥 이제 없다 생각하고 삽니다. 왜? 뭐 가보니까 저거 멋대로 가서 나무도 심어놨고 다 해놨어요. 나라에서. 내 산입니까? 나라 산입니까? 나라 산이에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법이 쉽게 바뀔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전국의 산지 개발을 너무 이걸 가지고 많이 하니까 산지 개발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전원주택 수요가 앞으로 계속 있겠죠. 자 뭐 특히 자기 몸에 암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대부분 저도 뭐 제 주위에 암 환자라든지 옛날에 저도 몸이 안 좋아가 잠시 병상이 없어서 안병동에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침대가 없어가지고 안병동에 전부 다 암 환자 속에 딱 끼게 있었는데 그 암 환자들이 대부분 그 저 뭡니까 항암 치료 있죠. 그거 받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친구 중 의사 있는데 묻습니다. 야 항암 치료 받아야 되나 안 하니까 받지 마라. 그거 받으면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독한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라든지 정상적인 기능이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암 판정받았다 하면은 자연주의 있죠. 깨끗한 공기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자연 약재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더 오래 삽니다. 그 의사들은 이제 그런 말 함부로 안 하지. 예. 자, 그런 사람들은 전원주택 계속 필요하겠죠. 그 지금 전원주택 산지 개발은 이제 안 돼요.
그럼 이제 뭘 하라느냐? 농촌 지역에 빈집 있죠, 빈집. 빈집을 전원주택으로 전환시켜 써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난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특히 농촌 지역의 빈집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국의 농촌 지역에 빈집을 가지고 전원주택지로 바꿔주는 중개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둘이 있습니다. 둘이. 전부 다 서울 경기 지역에 있어요. 영남 지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중개업에 있어서는 좋은 거다. 이게 농촌 빈집을 전원주택으로 전환시키도록 쓰도록 하고 아예 산지 개발 못하도록 이거로 바꿔버렸다. 자, 그러지 않을 때는 이 규정을 이용해서 산지를 농지로 전환을 많이 시켰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양갈로 이번에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농지로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1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가리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출치입니다. 지목이 전닥 가순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단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여기를 치고 자 여기 보세요. 지목이 전닥 가순이 아니면은 3년 이상 써야 농지가 되죠. 3년 미만이라 했죠. 3년 미만이 되면 자 농지를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가리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치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단생식물 재배 이용된 토지는 농지 아닌데 그 형질 변경이란 말 있죠. 그걸 꺼버리고 자 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형질 변경이 아니고 뭐로? 산지 전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야 말이 맞겠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생식물 재배지로 서게 되면은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줄치시고 초지는 풀밭이죠. 예, 우리 목장 같은 데 하면 자, 그 사료용 풀밭 있죠? 그걸 말합니다. 그건 농지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3번에 내려가서 농지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줄치고 칠판 보시고 자 여기에 우리가 농지를 자 이런 주택지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를 농업 생산에 안 쓴다는 뜻이죠. 이걸 전문적으로 뭐라 부른다?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농지를 주택지로 농업 생산 등 예의 목적으로 쓰려고 자 바꾸려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라 이 뜻이에요.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칠 때는 자 농지를 주택지로 씁니다라고 자 허가를 받아서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가 주택지로 어떻습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농지 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농업인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농업인은 자 왜 중요하냐? 앞에 농지 소유는 농업인만 원칙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그 농업인이 되는 기준이에요. 농업이 되는 기준. 시험에 자주 옵니다. 자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농업이 되고 농지 소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농업이 되는 기준이 쉬워야 되겠습니까?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어려워야 됩니다. 어려워야 농지를 함부로 소유할 수 없겠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어려운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1번. 자, 줄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작물, 단생식물, 경작 재배하면 농업이 돼요. 그럼 1000제곱미터 같은 평수로 300평. 300평 초가 되는 농지에다가 경작하거나 재배를 하게 되면 농업이 되는데 300평 같으면은 그래 크지 않다 생각하죠. 자 그러면 300평에다가 본인이 꽃갱이와 자 삭 같은 걸 들고
자, 박 같은 거 경작한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300평이면 어느 정도 크기 될까요? 이 강의실 안에가 한 30평 좀 넘습니다. 이 강의실 안이 30평 좀 넘는데, 정확하게 요거 한 3개 가까이 되어야 100평이에요. 그러면 이거 9개 정도 크기가 되어야 300평이라는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바디를 군다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은 아니다. 예. 이번에 줄칩니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시설 설치하여 농작물, 단생식물 경작 재배하면 농업인데요. 330제곱미터라는 것은 100평입니다. 100평 이상의 규모로 고정식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나 비닐하우스 설치해야 돼요. 그럼 이 강의실 내부 면적의 약 3배 크기의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그 안에서 경작 재배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칩니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데 이상 사육하면 농업돼요. 자, 그러면은 대가축이라는 것은 소말을 말합니다. 소말 같은 거 2마리 이상 키우면 농업이 되는데, 이는 좀 쉬워 보입니까? 소 2마리 키우는 장난 아닙니다. 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중가축은 돼지를 말합니다. 돼지 10마리 이상 키워야 돼요. 소가축은 염소 같은 거 있죠? 그 100마리 이상 키워야 됩니다. 가금이라는 것은 닭이나 오리 같은 거 있죠? 천수 1000마리 이상 키워야 됩니다. 꿀벌 10군데 이상 사육해야 돼요. 자, 제가 볼 때는 하나 쉬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 정도 해야 농업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 그게 종사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줄치시고, 또는 다음 줄칩니다.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이 되는데, 자, 농업에 종사가 자가 90일 정도 이상 하면 된다. 이건 좀 쉬워 보이죠?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농사 진 날만 90일 이상 돼야 돼요. 그럼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쉬었다, 비 온다 해서 쉬었다, 다 뺍니다. 그러면은 90일 채우려면은 적어도 5, 6개월 걸려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액 기준이라 되어 있죠. 줄칩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얼마 이상? 120만 원. 자, 여러분이 저 어디 한적한데 텃밭에 자, 뭐 키워가 120만 원 만들 자신 있습니까? 깻잎? 깻잎은요 벌거지 묵으면 안 돼요. 그럼 120만 원치 깻잎 팔려면 깻잎 몇 장을 갖다 뜯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준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농업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농업법인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는 일반 대기업, 일반 기업 법인이 있죠. 기업 법인은 농지 소유 못합니다. 반드시 법인도 뭐가 돼야 됩니다? 농업법인이 되어야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영농조합법인. 조합은 전원이 농민인 경우에 영농조합법인이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에 가면 자, 그게 조합 이야기하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농민들, 그 지역에 사는 농민 전체가 모여서 만든 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농지 소유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자, 줄칩니다. 업무집행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이니까. 자,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 기업에서는 이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사가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뭐가 돼야 된다? 농업이 돼. 위에 그 농업인 기준 있죠? 그게 한 가지를 해당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회사법인이 농업법인으로 인정이 되어서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농업인이든 농업법인이든 쉽게 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되버리면 누구나 다 농지 소유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농지 소유 이하 내용들은
지금은 뭐 특별히 볼 것 없습니다. 나중에 정식 교재를 가지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뜻만, 용어 뜻만 좀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1월 달, 12월 달 공법에 나오는 주요 용어를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뜻이다 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럼 이 책은 앞으로 또 볼까요? 쓰레기통 버리세요. 예. 의미 없습니다. 왜 이러냐? 다른 과목은 그러면 안 돼요. 공법은만 그라서 공법만. 왜냐? 공법 너무 자주 바뀝니다. 지금 벌써 이 책에서도 뭐 법 바뀌었다는 소리를 제가 하죠. 그만큼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가지고 이해 정도만 하시고 이 책은 이제 보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디 두고 1월 달 되면 정식 교재가 들어오죠. 그걸 가지고 또 수업을 할 때 그걸 가지고 또 보고 이해하고 수업 듣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것도 1, 2, 3, 4 넉 달 동안 씁니다. 그 넉 달 됐습니다. 그 책 역시도 미련 두지 말고. 자, 넉 달 동안에 법이 또 바뀌겠죠. 그걸 5, 6월 달 쓰는 교재에다 법 바뀐 내용을 또 다 넣어줍니다. 그럼 그 교재로 또 수업을 듣고 이해만 하시고, 그러면 자 8월 말쯤이 되면은 제가 60페이지 정리해준다 그랬죠. 그 시험에 놓을 걸 딱 정리해주면 그걸 가지고만 계속 보세요. 시험 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쉽게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법 같은 경우 워낙 자주 바뀌는 법이기 때문에 자, 전에 봤던 책 그대로 미련 가지고 또 보면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틀린 내용만 자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해하는 대로 끝을 내버리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월달 수업을 할 때는 자, 첫날에 암기 프린트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 공법에 꼭 외워야 할 것 4페이지짜리 줍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하루 10분씩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30번 읽죠. 6개월이면 얼마 있습니까? 180번. 그럼 6월달쯤 되면 180번 정도 읽으면요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눈으로 외워보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외운 분들은 돌아서면 또 까먹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하루 10분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180번. 6개월 뒤에는 다 암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수업은 될 수 있으면 꼬박꼬박 오셔야 됩니다. 왜냐? 수업을 자꾸 빠지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우리가 10월 달까지 수업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합격합니다. 예, 대부분 다 합격하고 수업의 중간에 좀 빠짐이 많고 결석이 잦은 분들은 좀 합격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동영상 같은 거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저게 촬영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수업 빠지는 날이 있죠. 그럴 때는 보충을 동영상으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일주일치를 동영상을 본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월달부터는 공부 4시간 수업합니다. 자, 민법, 개론, 공부 다 4시간이에요. 4시간, 4시간, 4시간. 나머지 과목 3시간씩 이래 하는데 자, 열 몇 시간을 저거 본다 하면서 해보세요. 동영상. 봐집니까? 집에서. 보면은 뭐합니까? 잔다. 조금 보다가 또 하면 빽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TV 같은데 광고 보면 뭐합니까? 어디서 자 합격하면 환불해준다 하지요. 그러면 합격을 많이 해보면 환불 다 해주는 그 업체는 뭐 먹고 살라고? 예, 그만큼 동영상 보고 합격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 독한 마음 안 보면. 자, 그렇게 아시고 1월달 수업할 때는 자 여러분이 책에 볼 거 어느 부분을 봐야 되고 이거는 언제쯤 봐야 되고 이거는 보지 말아야 하고 다 정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쭉 수업 들으면서 나름대로 책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년에 봅시다. 네. 마칩니다.
거야?